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의 아나운서 함윤호입니다. 지역을 이끄는 힘, 바로 사람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데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지난해 3월 18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올 상반기에만 무려 9천 명이나 감소했죠. 뿐만 아닙니다. 지난 같은 경우 지난 6월 한 달 출생아가 단 한 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 저출산 인구 감소는 곧 대학이 또 위기로 직결됩니다. 곧 그래서 우리 14개 시군 중에 10개 군 단위가 지역 소멸 우려 지역으로 걱정에 앞서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는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이라는 주제로 인구보건복지협회와 또 지역민들 함께 전문가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유튜브에서 실시간 보기, 다시 보기도 가능합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도민들은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도민 인서트로 먼저 듣고 가시죠. 인구 소멸 위기 지역들이 있잖아요. 확실히 갈수록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은데 당장이라도 인구를 끌어들일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겠고 각 지역마다 매력적인 강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자식들도 전부 다 홀서 거주러니까 지방자치가 돼야 될 텐데 출생률도 낮아지고 거의 한 명이 안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점점 줄어들겠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려면은 기업체도 좀 많이 생기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 이 사람이 있으려면 집값도 사야 되고 일자리가 있어야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 가장 중요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겠죠. 전라도에도 이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지금보다 더 사람들 살기 좋은 도시가 되면 좋지 않을까. 젊은 활기도 없고 조용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시골도 가치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이 보여줬으면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전북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아니면 세계 전체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전북에는 무주 진안 장수는 이제 곧 인구가 사라질 지역이라고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한데 계속 육출되기만 하면 답이 없으니까 지역만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 그런 문화, 특혜를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도민들의 목소리 들으셨습니다. 지방자치 시대에는 열렸지만 지방의 행정의 역량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여러 가지 육아와 출생을 위한 복지가 우선돼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고 지역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서 떠난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오늘 두루두루 인구 감소 또 인구가 떠나는 요인 아울러서 해법까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정희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안정진 인구교육 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의 김지영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무작정 농부공동체 무주의 서선아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무주에서 무작정 농부 대표 서선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전북 블로그 기자단의 이미영 기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인구 문제 얘기하려다 보니까 여러분들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나는 다자녀를 두고 있다. 자신감 있게 손 한번 들어주실 분 계세요? 오를 들으셨습니다. 다자녀의 기준은 뭘까요? 우리가 다자녀라고 하면 현재 뭐 저도 다자녀입니다. 어떻게 0.81보다는 높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다자녀의 기준은 없죠. 하지만 현재 출생률을 보면 한 명도 되지 않습니다. 0.81명 우리 사무총장님 말씀대로 한 명도 낳지 않은 속에서 우리 안정진 강사님이나 서선아 대표님 자신 있게 든 걸 보면 아마 세 자녀는 두신 것 같아서 네, 3명입니다. 예 자신 있게 그래서 두셨군요. 더 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네. 자 박기남 사무총장님 네.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셔서 그런지 왠지 네. 다자녀를 두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저는 제 자녀는 둘이고요. 제가 형제가 5입니다. 네, 그래서 제 이름이 기남인데 예. 아까 우리 전정희 센터장님이 남자인 줄 알았다. 그런데 남자가 아니라 제가 셋째 딸이어서 아들을 바라고 지으신 저희 예. 아버지가 지으신 이름이고요. 남동생 둘을 둬서 5남매입니다. 사실 우리 박기남 총장님이나 전정희 센터장님 제가 이제 나이를 알고 있기 때문에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네. 다자녀 산하 제한이 없었잖아요.
어찌 보면 그때가 자연스러웠던 것인지 아니면 향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것이었는지 조금 안타까움이 있어요. 지금 0.81명이라고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 전신이 바로 가족계획협회 네, 이름부터가 네, 좀 맞습니다.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네, 가족계획협회고요. 사실 60년 초반에는 저희가 인구 과밀이라고 했고 네. 또 되게 가난한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겠지만 네. 그때 왜 라면 먹지 그래서 라면이 없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난해서 우리가 그 가진 건 인력밖에 없고 인력을 좀 키워서 산업 인력으로 쓰자. 그래서 그때는 세 자녀 갖기 60년대, 70년대는 세 자녀 갖기를 했고요. 80년대 두 자녀 갖기를 하면서 저희가 가족계획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아마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네네. 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뭐 이래서 남아선호 사상도 좀 없애려고 노력을 하고 했는데 이제 90년대 중반 이후에 IMF 터지면서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지니까 청년들이 일단 결혼과 출산을 안 하려고 하면서 이제 2000년 중반, 2005년부터 저출산 그 고령화가 국가 그 정책으로 채택되면서 저희도 가족계획협회를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이제 인구 변화 대응 관련된 뭐 교육 홍보 그리고 아이 키우기 좋게 이렇게 예. 정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가 태어날 70년대만 하더라도 남아선호가 남아 있어서 있었죠. 아들 중심 뭐 이런 거였습니다.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 셋째까지 딸이어서 네. 아들을 낳기 위해서 이제 오남매가 네. 됐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웃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만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여성 입장에서는 심각한 어떤 성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전정희 센터장님 네. 그렇게 많았던 인구가 이제 0.81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남아선호가 아니라 여아선호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늘어나지 않는 그런 여러 요인들 아마 여성 중심에서 특히 여성 센터장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또 19대 국회의원도 지내셨고 이러한 변화에 대한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이제 경력 단절 여성들을 위한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을 낳아서 키우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그 시부모 또 친정부모의 도움도 받았고 또 많은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아서 키웠다고 해도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한둘을 낳아서 키운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독방 육아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던가 아니면 이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 그 아이를 이제 어디다 맡길 데가 없어서 출근 때마다 동동거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혼할 때는 한 셋쯤 낳아서 키워야지 마음을 먹었던 젊은이들이 하나 낳아서 키우기도 너무 힘들다. 예. 그리고 이제 버티다 그래도 아이가 뭐 어린이집 유치원까지는 그래도 버티는데 이제 초등학교 저학년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오전 수업을 해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제 결국에는 직장을 그만두는 그래서 경력 단절 여성이 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서 이 보육의 문제,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낳기만 하시라, 국가가 키워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국가가 키워주지를 못해서 지금 0.81명까지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오늘 아침만 하더라도 저는 이제 조근 출근합니다. 아침 6시 출근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아이가 셋인데 아침마다 집사람이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게 왜 나 혼자만의 일이 되어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전정희 센터장님 말씀처럼 맞벌이 가정이 많아졌고 또 여성의 어떤 직업 선택이라든지 양성 평등이 되면서 육아에 대한 책임을 같이 공감하고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 때문에 출산을 꺼려하는 부분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같이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역시 그 환경의 육아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예, 예. 백인의 앞바다는 좀 뭔가 다를 것 같아요. 뭔가 거창한 그렇죠. 수식어를 달고 있어요. 혼자 하면 힘든 육아지만 함께 네. 하면 든든 육아라고 아빠가 육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와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사과하세요 아내분께. 방송을 빌어서 죄송한 마음 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그 아빠들이 이런 생각 갖고 있을 거예요. 내가 좀 도와주는 거야. 예. 근데 사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도와주는 개념이었었는데
이제 백인의 앞바다는 뭐냐면 이제 3세에서 7세까지 미취학 아동들의 아동을 둔 아빠들이 이제 가입할 수가 있어요. 네.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제 백인의 앞바다를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나 이제 초보 아빠 엄마로 시작하잖아요. 교육을 따로 받고 결혼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백인의 앞바다에서는 아이와 노는 거, 또 교육, 또 일상, 대화, 뭐 관계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해요. 네. 그것도 이제 아빠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 정도면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미션을 주니까 일주일에 1시간만큼은 아빠가 아이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시간만이라도 엄마가 자유로운 시간인 거예요. 그럼 이 백인의 앞바다는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주관하는 네네네. 그 앞바다입니까? 그렇습니다. 상당히 교육도 받고 예, 수행도 예. 하고 네네. 아내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점수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백인 앞바다 활동하는 그 남편의 아내치고 스트레스 지수가 많이 낮아졌다라는 비공식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는 우리 박희남 총장님 백인의 앞바다니 아니라 만인의 앞바다를 만들어서 맞습니다. 좀 더 확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건 같이 공유해야 그럼요. 되니까. 네. 예, 말씀을 아주 잘하신 거 보니까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이 관련성이 아주 많은 우리 안정진 강사님 오늘 아마 기대가 많이 되는 내용이고 네네네. 옆에 우리 완주 다운타운이 아니고 다음타운의 맞습니다. 김정 대표님 네. 완주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사실 전국의 14개 시군 가운데요. 귀농귀촌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고 그 자생력이 강한 곳, 뭔가 마을 공동체가 강한 곳이 완주예요. 네. 좀 비결을 오늘 좀 많이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뭐 비결 이 특별히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어쨌든 저희 완주 같은 경우는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자생적인 그리고 순환적인 그런 어떤 환경들을 좀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지금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거의 20년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지역의 많은 학부모님들이 또 이주하고 마을교육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또 그런 것들 기반으로 청년들이 좀 계속 이주하고 있는 그런 토대가 좀 만들어진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잠시 후에 완주의 사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말씀하고 계신 우리 김지영 대표님도 완주가 고향이 아니시잖아요. 네, 네. 서울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완주에 보면 고향이 아닌 분들, 특히나 또 완주가 고향인 분들이 내려오셔서 정착하면서 마을을 형성하고 그 어떤 커뮤니티를 형성하면서 완주가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 모습인데 어떻게 해서 완주를 선택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신다면. 저는 사실 완주에 어떤 연고가 있거나 완주에 와본 적도 사실 한 번도 없었어요. 2014년도에 이제 완주로 이주를 했는데 다만 이제 완주가 커뮤니티 비즈니스나 로컬 푸드 같은 지역의 순환 경제 그리고 이주하신 분들이 되게 어떤 삶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좀 듣게 됐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좀 별로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아닌데 무작정 찾아왔습니다. 무작정 찾아와서 이제 지역을 좀 탐색하고 알아보다 보니 괜찮겠다 싶고 살아보다 보니 이제 지금 벌써 9년 차 계속 네,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완주가 바로 제 고향입니다. 네. 네. 뭐 완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귀농귀촌 정책이 잘 돼 있고요. 또 내려오셔서 정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아마 귀농귀촌의 해법이 인구 감소의 해법으로서 대두되고 있고 또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들을 오늘 패널 분들을 통해서 이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무작정 농부 대표인 서선아 대표님도 한 분이신데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를 대표하는 조금 부끄럽긴 한데 36살 무주를 대표하는 청년 아이콘 서선아라고 합니다. 네, 지금 무주에서는 무작정 농부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주군에 청년 농업인 단체가 있어요. 무주군 청년 사회이치 연합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고 또 무주군에는 청년 정체 협의체가 있어요. 그래서 무주군 청년 협의체에서도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김주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작정 내려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거거든요. 무작정을 작정으로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단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내부에서도 그냥 아무 이야기나 내뱉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그냥 무작정 내뱉은 말들이 정말 작정하고 달려가니까. 그래서 회원들이 말을 꺼내는 걸 살짝 좀 무서워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무작정 시작을 하는 뭔가가 있어야 작정으로 만들어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시골에서 저희 신랑이랑
이렇게 농사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저희 신랑이랑 육아 같이 하거든요. 아침에 저 아기들 안 데려다 주거든요. 아까 저 엄청 공감했어요. 왜 육아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가지고 굉장히 나쁜 아빠가 공감을 했어요. 됐어요. 그래갖고 저희 이렇게 아이들의 등원은 저희 남편, 그다음에 저희 아이들의 하원은 저 이제 왜냐면 어쨌든 간에 저희는 이렇게 부부 경영 공동체니까 그래서 그게 지역이라서 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많이 드네요. 패널분들 말을 들으니까 내가 지역을 선택한 게 결코 결코 잘못되지 않았다. 결코 실패한 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전북이 좋은 함께 육아하기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직장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출퇴근 적체가 상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엄마든 아빠든 시간 남는 사람이 아이 그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유아원에 데려다 주고 충분히 일자리로 갈 수 있는 일터로 갈 수 있는 환경이 돼요. 저도 하고 싶은데 6시 출근이어서 못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군 단위는 러시아워가 없죠. 트래픽이라는 게 없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우리 서선아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무작정을 작정으로 사실 농촌이라고 하는 자연이 들판이 있고 산이 있어서 자연이 아니고 물 흐르듯이 그대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육아를 할 것인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황에 맞게끔 하는 그런 어떤 질서가 자연스럽게 형성된 곳이 우리의 농촌이고 우리의 자연 모습 그대로인데 그 농촌에 무작정으로 뛰어들었는데 10년을 지금 잘 유지해오고 계셔서 네. 서선아 대표님의 말씀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미영 기자님 역시 전북이 고향이 아니신데 전북에 터를 잡으셨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광주 토박이에서 지금 김제로 이사 온 지 4년 됐고요. 예. 결혼도 4년 차, 귀촌도 4년 차. 그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전라북도를 오히려 광주 토박이였는데 전라북도를 알리는 기자단이 되어서 전북의 매력이랑 귀촌의 매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김제 만경을 오셨잖아요. 네. 만경 평야. 네, 맞아요. 그런데 농사는 안 지으신다고요? 네, 맞아요. 일반적으로 제 지인들도 그렇고 그 시골로 이사를 가면 무조건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 시골의 매력을 가지고 마음의 여유도 가지고 이 좋은 자연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농을 하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로 다가와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마음의 여유가 오히려 생기지 않고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랑한테 그거 좀 뒤로 미루자고 하고 먼저 귀촌을 하면서 이쪽에 이사를 와서 직장을 구하게 되었죠. 전혀 연고도 없는데 말 그대로 그 김주영 대표님처럼 용기 하나만을 가지고 이사를 와서 지금 100%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자, KBS 공개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 전북에서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박기남 사무총장님만 전북으로 오시면 저희가 다 전북의 인구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좀 웃으면서 시작했지만 인구 감소의 심각한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한번 말씀 나눠봐야 되겠습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어쨌든 가족계획협회 전신으로서 이제 함께 이어온 시간이 61년을 네.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는 지역에 살고 있지만 이게 지역의 자랑으로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절반 인구 이상이 수도권에 살고 있고 우리 인자라고 하는 아이들, 학부모들이 인서울 시키려고 다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청년 인구 유출률이 가장 높은 곳이 전북이라고 뉴스를 전하면서 가슴이 아픕니다. 이 쏠림 현상의 어떤 현 주소를 좀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 고민 속에서의 어떤 지역의 해법들을 모색해야 되는 게 아닐까. 네. 총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런 해법을 만들어 보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그렇죠.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레일을 만든 거고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대한민국 국토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이 몰려 있어서 예. 사실 일자리 경쟁, 급격한 집값 상승, 이렇게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또 그런 수도권 집중 현상이 가져오는 그 이면이 바로 지방 소멸이고 아까 그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북 같은 경우 14개 시군 중에 10개 군이 네. 이제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됐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 협회에서 그러면 해법을 수도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정말 지역에 이렇게 정착하시고 또 귀촌 귀농하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법을 찾아보자. 지역 주민의 참여로. 그래서 이 로컬 네일이 저희가 기획되었고 올해는 4군데 지역을 할 건데 그 첫 번째 출발이 전북 전라북도 지역을 선택을 했고요. 그 첫 번째 의미는 좋은 의미입니까? 좋은 의미이고 로컬 네일이 3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로컬에서 내 일을 찾는다, my job. 그다음에 두 번째는 로컬 내 일, 로컬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행사 소식을 공유하고 세 번째는 로컬 내일, 로컬에 우리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모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근데 진행자에게 이런 의미도 알려주지 않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미리 알려드리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다 모르셨죠? 로컬 네, 네일.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있네요. 예. 다행히 또 KBS 전주 방송 총국이 이 행사를 또 같이 진행을 해주셔서 더 빛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첫 번째 시간을 우리 전북에서 시작했고 우리 전북은 그 나름대로의 고민의 흔적이 가장 깊은 곳입니다. 전정희 센터장님, 보통 20, 30대가 한 해 떠나는 청년 인구가 한 해 10,000명이다 이렇게 뉴스를 전해드리는데 올 상반기만 9,000명이 감소했어요. 물론 이제 꼭 떠나는 것만이 감소의 요인은 아니겠습니다만 이렇게 심각한 속도, 지금 정확하게 보니까 177만 한 7,0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8,279명. 네. 예. 이렇게 속도가 가파르지게 하향하는 또 줄어드는 추세라면 정말 10개 군 단위 지역은 정말 소멸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그 속도가 상당히 거센 거죠? 네. 전북이 뭐 아시겠지만 6, 70년대만 해도 인구 250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항상 지금의 인구가 너무 줄어들었다는 걸 한탄하기 위해서 옛날에 250만 인구였는데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는데 2000년도에 그 200만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3월만 해도 180만을 약간이라도 넘었었는데 올 6월에 지금 177만 8,279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소의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 인구 줄어든 더군다나 이제 출생아 수도 8.5% 이게 돼서 전국적으로 그 출생아 감소의 그 비율이 끝에서 2번째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가 2020년에 인구 소멸 그 대응 부분에서 이제 주의 단계였었는데 올 3월에는 이제 소멸 위험 진입 단계로 들어갔을 만큼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진안에서는 단 1명 태어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라북도가 작년과 올해 비교해 보면 절반이 출생아 줄었어요. 7,000명대. 그러니까 어느 군대 면 단위는 한 명도 1년 동안 출생이 없는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그래서 지금 그 단계가 격상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 대학이 어려워지고 있고 충원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생산 가능 인구가, 그러니까 경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내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이건 그럼 전북이 전체적으로 어렵게 된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특히 청년들이 지역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노동력의 이제 부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업이 막상 와도 일할 사람이 없으면 기업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역 대학들도 그 학생들을 충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돌고 돌아서 전라북도를 더욱더 그 어렵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렇게 귀농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을 유입하는 쪽으로 우리가 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전라북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뭐 자연 환경이라든가 또는 문화라든가 뭐 먹거리라든가 이런 측면에 유리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발굴해 가지고 뭐 인생의 2막을 여기서 보내고자 하는 분들을 다시 유입을 시킨다던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좀 투 트랙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뭐 기업만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한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금 이제 이렇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그렇죠. 여기에 잘 정착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지원 이런 것들을 또 제공하는 그런 뭐 정책이나 제도를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센터장님 말에 공감을 하는 게 이주는 이주대로 잘 진행을 시키고 네. 우리 전북은 전북다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북이 잘하는 게 있어요. 그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를 들자면은 특히 젊은 국악인들이 전북에 많습니다. 20개가 넘는 젊은 국악인 그 팀이 있어요. 단체가. 이거는 서울 수도권에 버금가는 숫자거든요. 인구 밀도로 따지자면 가장 젊은 국악인들이 많은 곳이 전북입니다. 그래서 KBS 전주에서 격주로 국악 한마당을 자체적으로 제작해요. 그렇죠. 본사 전국 방송을. 네. 그래서 이런 방송사나 어떤 무대나 그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장소 또 뭐 예술인들이 전시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전북답게 만들어주는 것도 저는 그런 예술을 좋아하는 젊은들이 전북을 계속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인구를 유입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적 정책 하나와 살고 있는 거주민들의 장점을 살려서 실제 거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안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지역 정착에 대한 관심과 준비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셨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네. 이 로컬 레일의 진행을 위해서 저희가 온라인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전부 이제 3,853명이 참여를 했는데 예. 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5명 절반이 지역 정착에 관심이 있다고 했고요. 수도권에 사는 사람 중에는 10명 중에 3명이 지역 정착에 그러니까 비수도권 정착에 관심이 있다. 그런데 이제 40대 이상 기혼자들 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여전히 이제 젊은 친구들은 그런데 되게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 지역에 오고 싶냐 그랬더니 상대적으로 수도권에 비해서 저렴한 주택 가격 그렇죠. 그리고 쾌적한 주거 환경, 자연 환경을 꼽았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그랬더니 일자리, 부족한 일자리, 인프라의 부족, 그리고 교통, 대중교통 불편함 이런 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이미지도 많이 떠올렸는데요. 주로 이제 여유, 편안함, 그리고 뭐 친환경, 요즘 정말 기후 변화나 이런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그런 요인들을 떠올리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요인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곳 전북에 정착해서 살고 있는 우리 패널 분들 가운데서 이 긍정적인 평가와 비슷한 생각이신지 한번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서선아 대표님 먼저 어떻게 보세요? 본인 경험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은 긍정적이지 않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이긴 한데 그 제 경험보다는 제 주위에 있는 저희가 회원들 중에 한 명의 이야기인데 서울 그 친구는 내려오기 전에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였어요. 그 학교 이름을 말해도 되나요? 상관없나요? 네, 동국대학교에서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조교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공부만 하던 친구였는데 정말 영화처럼 공부만 하다가 책상을 딱 내리치고 내가 여기에서 뭐 하나 현장으로 내려가야지. 그 농업 경제학을 이제 공부한 친구예요. 그래서 현장으로 내려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무주로 내려와서 애플망고, 아까 이상기후 변화 대응이라고 하셨잖아요. 갖고 열대작물이 애플망고를 지금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는 여기에 왜 내려왔니? 그리고 너 친구들이 만약에 무주에 뭔가가 있다고 하면 여기에 내려올까라고 물어봤더니 누님, 근데 일단은 제 친구들은 어쨌든 연봉 6, 7천만 원 되는데 그 수준 이상은 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죽어도 사는 게 또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와 일자리. 근데 일자리가 그 지방의 소득 수준이 아닌 수도권의 소득 수준을 맞춰주는 그런 일자리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제 현실적으로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 근데 농업에서 사실 대안을 좀 찾아보자면은 이 친구는 애플망고를 선택한 게 아직까지는 시장 진입 장벽이 높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작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소득이 좀 고소득 작물이거든요. 그래서 애플망고를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자기가 연봉 6, 7천만 원은 충분히 커버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마루타가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우주군에도
제가 사는 곳이 무풍면이거든요. 무풍면이 진짜 전라북도 끝이에요, 완전. 그렇죠. 예, 경상북도와 경상남도 경계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무풍에는 근데 우주에서 청년 농부들이 또 제일 많아요. 그게 많은 이유가 뭐냐면은 그 지금 한창 나오고 있는 홍로 사과 아시죠? 네네네. 추석 때쯤 나오는 그 빨간 사과. 그 빨간 사과가 전국에서 제일 빨리 수확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데는 나오지 않는데 여기만 우선 나오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게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비밀이긴 한데 올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주위 청년 농부들이 이야기 들어보니까 나 벌써 한 1억, 2억 찍었다 이 말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뭔가 수도권의 그렇게 뭐 연매출 그런 거 정도는 우리 농업에서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우주가 뭐 고랭지라서 좀 뭐 추우니까 뭐 조금 열악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장점이 돼서 뭔가 다른 꿈을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저 말씀에 덧붙여서 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전라북도가 그 혁신도시가 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농업 분야들이 많이 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농촌진흥청이 왔고 농수산대학교가 왔고 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런 것들이 많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그 인구를 유입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는 막 기업만 부르짖었어요. 그렇죠. 기업 근데 유치. 농업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완전히 블루오션이죠. 그리고 청년들이 거기에 진입하게 되면 기존의 그 농법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농업의 미래라고 얘기하는 스마트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대안으로 될 수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 소득도 지금 수도권에서 뭐 6천, 7천 뭐 이런 정도를 한다고 해도 이 농업을 잘 하면 이 억대 이상이 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로 좀 이렇게 바꿔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농정을 굉장히 중심에 두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앞으로도 익산에는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그렇죠. 있어서 또 굉장히 많은 농산물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인구 유입을 하는 데 있어서 특히 이제 청년 농부를 그 육성하는 이런 정책을 좀 펴면 좋겠다 예. 생각합니다. 자, 뭐 농업을 6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차인 생산부터 가공, 판매 그리고 이제 체험과 관광으로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인 1차가 무너져서는 안 되는데 그 1차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의 농업. 그래서 농생명 건강식품으로 이제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전북은 하나의 또 커다란 희망이 바로 농업에서 찾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우리 이미영 기자님 간단하게 말씀 듣고 좀 스피드하게 이제 우리 지역에서 정착하신 여러분들의 장점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좀 전달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의 지금 장점. 지역을 선택. 그 지역을 선택한 네. 간단한 저는 김제를 선택한 이유는 특별히 크게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 시골에 대한 그 매력을 느끼고 싶었기도 했고 가장 큰 이유는 김제라는 지역이 그 정읍, 뭐 전주, 분산, 익산 다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시골을 이 귀촌을 하고 싶었던 이유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신랑하고 같이 가까운 데로 여행도 가고 싶고 같은 취미 생활도 갖고 싶고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갖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광주에 있을 때 워낙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만 끝나도 그냥 짜증이 나고 아침에 일어나도 짜증이 나고 그냥 오죽하면 신랑이 연애할 때 병원을 가보라 그랬어요. 상담을 받아봐라. 왜 이렇게 사람이 짜증이 많이 나 있냐. 근데 신랑도 마찬가지로 연애할 때 탈모가 왔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60대 이렇게 이상, 뭐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귀촌을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조금 빨랐을 뿐이에요. 좀 빨리 가지고 우리가 좀 대출 없이 결혼을 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여기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좀 재미나게 살아보자라는 생각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지금 그 계획을 그대로 가지면서 잘 살고 있고 오히려 저희 때문에 친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예. 오로지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집값을 대출을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1순위였는데 저희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또 가질 수도 있고 생각하는 차이인 것 같아요. 예.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어서 나는 무조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도시를 못 벗어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대출에 허덕이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왔기 때문에 예. 너무나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 뭐 지역에 정착을 잘해서 이 패널 분들을 모신 게 아니고 이분들도 다 말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 살만한 이유들이 있어서 우리 전북의 살을 잃었다라는 주제로 각자의 인생 스토리를 조금 더 정착 스토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영 대표님,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네. 보통은 귀농귀촌 하는데 지금 뭐 문화기획자로서 활동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문화기획자로서 완주에서 먹고 살 수 있어? 보통 생계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많이 물어보시죠. 예. 사실 지금은 뭐 경제적으로 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으로 지역에 조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처음 한 3년 정도는 저희가 이제 마이너스 통장을 쓸 정도로 그러니까 수입이라는 것이 되게 불규칙했고 또 서울에서 이제 맞벌이를 할 때에 비해서는 이제 여기 와서는 저희가 어쨌든 창업을 한 거니까 협동조합을 창업을 한 거고 지역에 없던 새로운 이제 창직이라는 이야기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역에 없던 일들을 새로 좀 만들어가는 이제 과정이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완주가 갖고 있었던 어떤 그런 저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지역의 환경 그런 생태계나 공동체 같은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서 지금은 지역 안에서 이제 저희 역할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찾아가고 있기는 예,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이제 청년들이 아까 이제 농업이나 이제 뭐 다른 취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창업을 하는 것들은 정말 큰 도전이고 어려움이 좀 많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최근에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나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적인 창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또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나와야 또 지역의 청년들이 남고 찾아오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런 것들이 좀 시장 자체가 작고 아직 지원이나 이런 환경들이 좀 충분하지는 않아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완주 청년 마을이 롤 모델이 되고 있잖아요. 네. 지역과 청년의 상생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거 좀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2014년부터 지역을 찾아오는 저희가 어떤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역을 찾아오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 귀농귀촌 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 4년 동안 11번 정도 캠프를 운영하면서 한 200명 정도의 청년들이 이제 저희를 통해서 지역을 탐색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었고요. 그래서 작년 이제 저희가 행안부의 이제 청년 마을로 좀 지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전라북도에서 이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지역으로 오는 청년들이 어떤 활동이나 지역을 탐색할 수 있는 거점이 되는 로컬 베이스 캠프라는 공간도 만들게 됐고 또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찾아오는 작년 한 해 동안 저희가 51명의 청년들이 왔고 그중에서 15명이 지금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서 청년들이 그냥 무작정 지역에 찾아왔을 때 이제 무작정이라는 이야기가 오늘 계속 나오긴 했지만 그렇게 해서 도전해서 성공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저희가 와서 되돌이켜 생각을 해보니 저희를 지역과 이렇게 만날 때 그 완충지대가 되어주셨던 저희는 이제 비빌언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런 역할들을 좀 해야겠다. 저희가 좀 자리를 잡았으니 청년들이 지역을 찾아오고 탐색할 때 좀 안전한 울타리가 되는 공간 그런 공동체가 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활동들, 지원하는 활동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도 청년들이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3개월 동안 저희 공간, 저희가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공유 부엌도 있고 이제 함께 일하는 공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청년들이 지역 탐색하는 활동들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주의 무작정 서선화 대표가 부러운 시선으로 계속 네. 김지영 대표님을 바라보고 네, 계셔서. 맞아요. 예. 사실 아까 방금 김지영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활동들을 무작정 농부에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 뭐 딱히 지자체가 도움을 따로 주는 거는 없긴 하지만 그 저희가 무작정 농부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또 저희 사회적 농장인 또 다른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회적 농장 안에서도 청년들과 지역 아동을 돌봄하고 또 청년들이 같이 뭐 교육을 하고 또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리고 저희 농장 안에서 이제 무작정 농부가 그 사회적 농장 안에서 탄생한 커뮤니티거든요. 그래서 그 농장 안에서 아까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좁은 공간에서 사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결을 하고 있거든요. 뭐 공유 주방 그냥 뭐 10평 공간에서 공유 주방 그리고 공유 오피스 그리고 공유 뭐 숙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다 해결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뭔가 좀 체계화됐잖아요. 굉장히 사실 좀
아까 이거 녹화 시작하기 전부터 굉장히 부러웠었거든요. 다운타운 제가 청년마을에도 관심이 많아가지고 청년마을 다운타운 너무 부럽다. 내년에 꼭 네, 너무 부럽다 이 생각을 아까부터 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도 저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도 지금 저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굉장히 맞는 말씀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무작정 농부에서도 그런 취지였거든요. 그 청년들이 왔을 때 사실 지역에서 정착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지역이 좁고 아직까지는 우주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그런 옛날의 관습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약간 배척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식들이 강해서 정말 누군가 방패막이가 없으면 사실상 지역에선 조금 살아가기 힘든 그런 환경인데 저희 무작정 하나보다는 둘이 낫고 둘보다는 열이 낫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14명인데 그래서 뭔가 같이 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우리만의 이제 서로의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자. 그러면 우리를 아무도 터치하지 못할 거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단체를 운영을 했고 근데 이 생각이 맞긴 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인구가 2만 3천 명이 안 되는 지역에서 10몇 명은 사실 얼마 안 되죠. 서울 수도권 가면 10몇 명 얼마 안 되죠. 근데 관심을 너무 많이 가져주시고 그 10명이라도 모여 있는 이제 저희 단체에 너무나 많은 이렇게 이목들을 집중해 주시니까 결코 틀리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네. 도시의 청년들도 저희가 만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군 단위로 갈수록 청년단체의 그 끈끈함이라는 게 이게 달라요. 예, 정말 그래서 진짜 없어서는 안 될 그 소중한 대상, 소중한 배경이 되고 있다는 느낌을 두 분을 통해서 말씀드렸고 앞에서 우리 이미연 기자님 김제 만경으로 남편과 오셨는데 대출 없이 와서 뭔가 여유를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들하고는 좀 또 다른 얘기인 것 같아서 또 다른 정착 스토리예요. 그게 가능한 것인가?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게 가능해? 집은 어떻게 했고 삶은 어떻게 해? 좀 욕심을 버리면 되는 것 같아요. 저희는 그건 너무 쉬운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다른 지인과 친구들과 달리 그 다른 친구들은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더 학군도 좋고 좀 아파트도 좀 새 아파트에서 이렇게 대출을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주거 환경이 더 좋은 데서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고 저는 그 주거 환경과 달리 공기가 좋은 주택에서 딱 문을 열었을 때 평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밖에서 새소리도 들리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데 반려동물한테도 굉장히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시골 주택이 가격이 훨씬 저렴해요. 그러니까는 신랑이랑 저랑 그동안에 일을 하면서 모았던 돈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1억 미만의 주택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도 괜찮은 주택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제 많이 안 알아보니까 1억이 넘지 않으면 집이 완전 폐가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만족하는 집을 골라서 대출이 없이 살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 이자를 낼 때 저희는 그 돈을 덜 벌더라도 확실히 그 월급의 수준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긴 했지만 오히려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여가 생활도 더 많이 즐기고 취미 생활 신랑이 민물 낚시를 엄청 좋아해서 쉬는 날마다 민물 낚시 다니고 저는 캠핑도 좋아하고 차박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즐겁게 좀 살게 되더라고요. 이미연 기자님 집이 대저택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작지만 앞마당이 굉장히 넓은 곳이에요. 그렇다고 폐가도 아니고 이제 자기 일반 마당처럼. 전원주택인데 충분히 그 적은 돈으로도 괜찮은 집에서 살 수 있더라고요. 또 다른 면에서의 정착 스토리를 좀 들어봤습니다. 박기남 총장님이나 전정희 센터장님 같이 이렇게 이제 어른들이 보기에 우리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내려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마을에 가면요, 마을 이장님 70대가 청년이다 이런 얘기 많이 방송에서 하는데 실제로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30대, 40대, 50대 분들이 내려와서 정착한다는 건 새로운 희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분들을 위한 정착 지원, 인프라 구성도 지자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숙제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씩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기남 총장님. 저는 간단하게가 아니라 조금 또 부연 설명을 드리고 싶다면 아까 그 김주영 대표님이 하시는 일이 아까 제가 수도권에 10명 중에 3명이 지역에 살고 싶은데 정보를 얻는 통로가 다 온라인인 거예요. SNS, 유튜브. 근데 그것만 가지고 내려가서는 실패하기가 쉬운데 김주영 대표처럼 그런 걸 이렇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정착 시 필요한 정보도 보니까 다 일자리와 관련된 것, 귀농, 그 창업, 귀촌 뭐 이런 게 어떤 정보가 있는지 그런 정보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지역 안에 소소한 소식들 우리 지금 로컬 아까 내일에서 얘기했던 거 그다음에 귀농 귀촌을 할 때 어떤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기존 주민들하고 유대 관계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이런 지식이 있다 저런 지식이 있다가 아니라 정말 지역 정착 성공담 그리고 실패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 이런 실질적인 그런 욕구들이 있어서 좀 그 다음 타운이 그 전라북도 곳곳에 많이 생기면 이게 인구 문제 해결하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오늘 첫 번째 로컬 레이를 전북에서 여신 걸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네, 너무 그리고 이런 것을 지자체에서 우리가 그 어디다 지원을 할 것인가 좀 그런 것을 보고하시고 아까 대학교의 정원이 미달이다 그랬는데 저는 이제는 사실 대학 졸업장 가지고 평생 먹고 살 수 없거든요. 이렇게 계속 평생 교육과 연결해서 정말 귀농하고 귀촌하고 새로운 직업을 시작할 때 그걸 교육할 수 있는 그런 평생 교육의 역할을 지역 대학이 해주고 그런 장학금을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의 대학에 간 학생들에게 지금까지는 많은 장학금을 지원을 했잖아요. 거꾸로 지역에 정착하고 있는 학생, 지역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제가 전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전정희 센터장님께서 국회 경험도 있으시고 또 김건영 지사 인수위에서도 활동을 하셨잖아요. 이런 고민 좀 많이 이렇게 광역단체장이든 14개 시군자치단체에게 좀 많은 목소리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국이. 현역이 아니셔서 그러신가요? 우리 안정진 강사님 이야기가 오늘 좀 많이 그래도 이분은 어쨌든 계속해서 줄곧 우리 전북에서 생활하고 계신 분으로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도 보시고 또 살고 계시면서 아까 장점을 굉장히 말씀을 해주셔서 인상적이었거든요. 좀 덧붙여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이제 전라북도는 큰 문화재고 그 자체가 큰 정원 같고 14개 시군의 그 대표 관광지가 정말 잘 돼 있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자랑할 게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농도 전북으로서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에서 전국에서 가장 빨리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농업인들이 관심 있으면 또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장도 충분히 마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이미영 기자님 새소리 듣는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일상이에요. 그냥 늘 새소리 듣고 뭐 개구리 소리 듣고 이게 일상이어서 여기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들은 오히려 이게 좋은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좋은 환경, 공기가 좋은 일상이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서울 수도권 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오는 경우가 좀 봤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이런 지역에 맞는 일자리가 정말 그 젊은이들의 어떤 수준에 맞는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좀 더 만들어진다면 전북을 떠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로컬 내일 방송이 나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전북으로. 이 세 분의 경험담이 너무 훌륭하셔서 이 전북이라고 하는 곳이 아주 매력적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전북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거든요. 많은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발굴을 해서 그걸 경제 활동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일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제 이 사농공상이라고 하는 신분의 어떤 차별로 말미암아서 이 상이 맨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그 서구라파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약한데 전라북도 자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평가절하를 한다거나 그거를 갖다가 경제 활동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에 직장에 취직하는 것만 지상 목표로 삼을 일이 아니라
그 창업을 하는데 지금 다 창업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아이템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청년들이 도전하도록 하고 이제 지역의 대학에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무슨 학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설하고 그렇게 된다면 이제 이곳이 굉장히 매력 있는, 그러니까 적게 벌어도 서울에서 사는 거하고 전혀 다르지 않게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매력을 또 우리가 제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진 강사님은 자기 꿈이 도지사세요? 그럼 뭐 전북의 그 문화를 얘기하시면서 아니 바로 이게 이제 전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네네. 내가 잘 알고 있고 자부심이 있고 전북에 희망이 있다는 걸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야, 공부가 많이 돼 있으신 분이신데 강사 역할을 많이 하셔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의 장점을 경제로 전환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큰 힘이 된다는 걸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감하느냐, 이 부분도 아마 행정에서 좀 더 고민할 대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러면 다 좋다 이거예요. 그 뭐 각자의 이제 정책 스토리를 들어보니까 그래도 현실적으로 일과 가정의 어떤 이 양립에 있어서 육아나 현실적인 고민들 이런 부분들은 부부만의 어떤 노력으로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경제적인 지원도 지금 어느 정도는 되고 있습니다만 함께 고민해야 될 대목, 아이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씀처럼 단순히 그건 말의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도움이 됐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 요즘 이제 그렇지 못한 사후에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도울 것인가. 이건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아까 백인의 앞바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 산모를 배려하거나 산모를 위한 지원 뭐 여러 가지 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까 저희가 이제 사전에 얘기했던 거랑 제가 자꾸 섞이는데 예. 아까 아빠 육아가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빠도 육아의 주체로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다. 그런데 보면은 지금 뭐 남성의 육아휴직도 조금씩 늘고 있고 예. 또 가사노동 시간도 막 늘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는 하루에 48분 가사 일을 하는데 육아 가사 일을 하는데 여성은 3시간 10분을 한다는 게 이제 통계로 생활시간 조사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아까 왜 여성이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바로 그 독박 육아, 독박 돌봄으로 얘기되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가 해야 될 것은 정말 보육의 공공성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줘야 되고요. 네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면 긴급 돌봄 시 누구한테 의지하냐 했더니 85%가 다 부모, 배우자, 지인인 거예요. 보육시설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하나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최근에 읽은 것 중에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출산율이 높은 국가는 남성의 가정 내 기여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48분을 굳이 인용했던 거는 이제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거나 또는 개별 가정의 그 책임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와 기업과 지역사회가 이제 함께 나가야 된다. 그런 점에서 저희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백인의 앞바다를 운영하는 게 아빠가 사실 아빠한테 애 보기 하려면 막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저건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니까 오히려 귀찮아서 엄마들이 나도 내가 다 할게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아빠들이 그런 아이들하고 잘 놀 수 있는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요즘 임신이 무슨 벼슬이냐. 우리 옛날에는 누구나 다 낳고 정말 우리는 애 낳고 뭐 바로 밭 매러 나갔다 막 이러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고 저희가 임신 초기에 특히 여러 가지 입덧이나 위험이 있을 때 임산부를 배려하는 이게 지금 여기는 그 전북 지역보다는 좀 약간 대도시에 좀 적합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네.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한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조금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나가도 사실은 결혼을 할까 아이를 낳을까 이렇게 망설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경력이 단절되고 요즘 젊은 세대는 나의 정체성을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로 보여주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그냥 가정주부가 된다는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하고 생활이 가정이 균형을 이루고 양립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기업 우리 또 지역 사회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사실 이 네. 보육의 문제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스웨덴 같은 곳이 육아휴직을 16개월을 주는데 그중에 3개월을 아빠가 이걸 하도록. 반드시. 근데 이제 아빠가 3개월을 안 하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3개월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아빠가 이제 육아에 이렇게 함께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지방소멸 대응 기금을 그렇죠. 그 1조씩 매년 네네. 10년간을 이렇게 주겠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2022년하고 23년에 지금 2,058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받는 거죠. 어쨌든 인구 소멸 지역이 네네. 많아서. 그런데 이제 그 돈을 어디에다 쓸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떤 뭐 이벤트라든가 뭐 행사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그 돈을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근본적으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뭐 보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뭐 어린이집이라든가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돈을 좀 썼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아빠들의 입장에서는 함께 육아 알면서도 밤 늦게까지 일하고 와요. 주말에도 근무를 해. 이런 직장을 다니면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안 가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적으로 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이렇게 육아 휴직이나 이런 모든 부분들을 마련해 주는 게 먼저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네. 예. 오늘 같은 방송이 좀 토론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공부하고 있는데 계속 메모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이제 귀농하신 분들도 계셔서 농업을 바라보는 가치를 공익적 가치로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공익수당이 전북도 도입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보육의 공공성이라는 이 단어, 그러니까 이 개념이 저한테 없는 거죠. 사실 평균 남성이 48분이라고 하는데 저는 48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그렇고 근데 뭔가를 많이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고 어쨌든 지역이라는 곳에 정착하는 데 있어서 함께 해야 될 이 보육이라는 영역에 남성의 시각도 확실히 많이 달라져야 되는 것도 하나의 또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들어보면서 이제 조금 토론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좀 쉽게 가는 코너로 OX 퀴즈 방식으로 간단하게 좀 짚어보면서 우리 전북의 이야기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박기남 사무총장님, 인구보건복지협회, 그리고 전북 여성교육문화센터장이신 전정희 센터장, 그리고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교육 안정진 강사,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의 김주영 대표, 그리고 무작정 농부공동체 무주의 서선아 대표, 그리고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이미영 기자 6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OX 퀴즈를 통해서 전북의 재발견해보는 전북의 다이쇼. 다이쇼. 오늘 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 제목을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요 내용은 우리 패널분들이 채워주고 계시기 때문에 OX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전해드린 OX 들어주시면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솔직하게 지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몸풀기 들어가겠습니다. 나는 전북이 요건 박기남 총장인 거는 연관성은 별로 좀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나는 전북이 살기 좋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이건 뭐 특별히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대표로 한 분만 말씀하신다면 안정진 계속 전북에 살았기 때문에. 45년째 살고 있어요. 앞으로 45년 동안 더 살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사신 것 같은데. 왜 그러세요? 새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네. 많이 쉽지는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아이 키운다는 게 힘이 들기도 하지만 힘을 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에 물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장점을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그 안경이 긍정의 안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인식의 출발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저는 실제 경험한 일이 있는데요. 제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여행을 갔어요, 경기도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찰이 있길래
여기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구경 좀 하러 왔는데 그랬더니 어디서 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니 그 좋은 데를 놔두고 뭐 하러 여기를 와요? 네. 전북은 뭐 14개 시군이 다 각자의 매력을 갖고 있는 관광 자원 요소죠. 그런 의미에서 전북에 살기 좋은 곳이다라고 전원이 오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질문, 전북의 다이쇼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내가 사는 지역은 일자리 걱정이 없다. 하나, 둘, 셋. 야, 이건 찬반이 나뉘게 됐습니다. 일자리 걱정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미영 기자님, 서선아 대표님, 안정진 대표님. 일자리 걱정이 없으시다고 생각한 분 중에서 그래서 서선아 대표님 네. 대표적으로 말씀 듣고 또 X를 드신 분 중에 한 분 들어보겠습니다. 무즈 같은 경우는 일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자리는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있고 그리고 저희는 대부분이 이제 청년 농업인들 같은 경우에 농업을 경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땅만 있으면 사실 뭐 농업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리고 농업도 이제 뭐 이제 6차 산업이라고 해서 뭐 2차, 3차까지 하니까 너무 일자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일자리가 너무 많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기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려는 기회에 발맞춰서 지원을 해주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일자리를 뭐 창업을 하건 창직을 하던 뭐 구직을 하던 간에 하여튼 오시면은 뭐 일자리에 있어서 나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농업 측면에서만 보면 일자리 걱정은 없다 이 말씀이시고 네. 이미영 기자님은요? 저는 이제 개인적인 거니까 이제 다른 분들의 일자리를 에 대해서는 생각은 못 해보잖아요. 네네. 근데 저랑 신랑은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를 들었던 이유가 솔직히 둘 다 생계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잖아요. 왜냐면 모은 돈으로 집을 다 사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젊잖아요. 저희가 젊은 나이에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출 없이 했으니까 월급의 수준만 줄이면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직업들도 굉장히 많았고 그래서 직업을 구하는데 어려움은 좀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직업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네. 신랑도 그 직업을 한 3년째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낚시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미영 기자님은 항상 말씀 속에 신랑 이야기를 꼭 하세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착하기 위해서 부부의 어떤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이거 빼놓고 갈 수 없는 대목인데 끝나고 좀 말씀 좀 저한테 좀 더 많이 해주시길 애가 바라겠습니다. 없어서 그런가 봐요. 예. 우리 김지영 대표님 일자리 문제 네. 본인은 생계 걱정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일자리는 걱정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뭐 저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오는 청년들의 입장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왔더니 정말 일거리는 너무 많아요. 지역이 이것도 필요해, 이것도 필요해. 청년 왔으면 이것도 좀 해줘, 저것도 좀 해줘. 그런 것들은 너무 많은데 제가 이제 일거리의 걱정이라고 말하는 거는 그 시각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에 필요한 일과 청년들이 원하는 일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나 일거리의 다양성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지역에는 사람이 사는 곳은 어디나 뭐 문화예술, 복지, 뭐 교육 다양한 일들이 필요한데 지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뭐 투자나 혹은 이제 뭐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에 좀 차이가 있는 건지 어쨌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한정되어 있다. 이제 뭐 농업 정말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좀 특정한 분야에 좀 한정되어 있어서 정말 좀 다양한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좀 지역이 좀 풍성한 지역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좀 필요한 일들을 청년들이 와서 하고 싶어 할 때 그런 것들이 사실 일로 만들어지기가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문화기획자다운 이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 다양성 측면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종희 센터장님 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일자리 취업 연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네. X를 드셨어요? 저도 이제 김주영 대표님하고 비슷한 네. 생각입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해보니까 일자리는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가고자 하는 사람들하고 이 필요한 일자리하고 맞지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일자리의 미스매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기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는데 또 가고자 하는 사람은 또 그런 일자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 일할 사람은 나만 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해야 되는 일이 필요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맞춤형 일자리 그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떤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지를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아까 진행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단 이제 중소기업이 99%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청년들은 새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좀 번듯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이제 이런 일자리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런 욕구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대도시로 가고 수도권으로 가고 그러는 건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전라북도가 굉장히 일자리가 부족하고 또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보자고 하면 또 갈 데가 많고 이런 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전북의 다이쇼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귀농귀촌 하려면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와, 이건 전원 X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먼저 구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말씀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희름 총장님도 춘천에서 좀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예. 일단 한번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잘 살 수 있는지 꾸리고 예를 들면 뭐 농사를 하던 인간관계를 하던 그래서 무조건 집부터 사면 집은 잘 안 팔리잖아요. 네네. 아파트는 잘 팔리지만 그렇죠. 그래서 무조건 살 수는 없을 것 같고 가서 정보도 얻고 한 1년 요즘 한 달 살이 맞아요. 뭐 1년 살이 이렇게 해서 우리 다음타운의 도움도 좀 받고 예. 하면서 저한테 맞는 곳을 선택을 한 다음에 사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목은 다 비슷하신 것 같아요. 김지용 대표님 완주에 내려오셔서 처음부터 집 구하신 건 아니시죠? 그럼요. 저는 이제 처음에 와서는 이제 완주군의 삼내읍이라는 곳에서 살다가 예. 이제 그다음에 지역을 좀 탐색하고 알아보고 나한테 맞는 일이 어디서 좀 가능할까를 보고 이제 고산면이라는 곳을 옮기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탐색의 과정을 좀 살아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어딘가 집을 딱 먼저 구하는 것보다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갖는 게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출 없이 집을 사셨다는 우리 이미 기자님. 바로 사신 건 아니신가 봐요? 바로 샀는데 그냥 X를 드셨어요? 바로 샀는데 X를 든 이유가 저희는 운이 좋게 만족을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우연히 이렇게 그 귀농 귀촌을 하게 된 그 한 40대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참고로 저희 동네 바로 옆분이 이사 오셨는데 텃세로 힘들어하시는 분도 의외로 있고 네.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고 아무것도 모르고 귀농을 했다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가지고 또 다시 도시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먼저 와서 집을 산다기보다는 먼저 경험을 해보고 좀 배워보고 그 다음에 정착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운이 참 좋으신 저 정말 운이 좋았어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분이세요. 뭐 이렇게 텃세도 시골에 사시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귀농을 할 거면은 사도 된다. 그건 투자의 개념도 된다. 그렇지만 귀촌이네요. 귀촌은 사도 된다. 근데 귀농은 농사를 지을 거잖아요. 네네. 신중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와서 지역 어른들 그냥 살갑게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조그만 기본 매너만 지키면 그렇죠. 대부분 전라북도의 어르신들은 정이 많아요. 예. 진짜 뭐 부모님 같지는 않아도 친삼촌, 외삼촌 정도, 이모 정도 느낌으로 대해주거든요. 그러면 금방 적응하고 막 도와주고 싶대요. 네. 네. 그렇게만 나오면. 전정희 센터장님. 네. 지자체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청년분들에 대한 뭐 월세 제공이라든지 네. 신혼부부 대출이자 지원이라든지 뭐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지원. 그런 그러니까 잘 거를-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그걸 쭉 보다가 익산시에서 하는 그 정책이 굉장히 좀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익산시에서는 그 1억 5천을 본래 이제 그 주택 구입 임대 자금으로 대출을 해줬는데 지금 그걸 3억까지 늘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임차금의 90%까지를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특히 신혼부부들한테는 이제 600만 원의 어떤 그 이자 비용을 대주고 청년들한테는 300만 원까지 이렇게 해주고 뭐 전주시에서도 월 20만 원 정도까지를 그 월세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익산시에서 한 가지 그 눈여겨봤던 거는 그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이렇게 대출을 해줘요. 근데
대개 우리가 이제 공공임대주택에 젊은이들이 많이 가도록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작아요, 아파트가.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살기에 너무 작으니까 그런 것을 대출을 해준다고 해도 청년들이 많이 가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그렇게 그 아이 낳고 살 수 있는 정도의 크기를 대출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이런 거를 지자체에서 월세 좀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도 이렇게 지역 정착에 대한 정보를 좀 어떻게 알려주는 역할들을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직접 정착과 관련된 거는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요. 저희는 주로 이제 그 육아하는 아빠나 임산부 그다음에 양육 관련된 정보와 상담과 예. 정보 제공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어떤 지원이 많기 네. 때문에 처음부터 내려와서 집을 구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되고 이런 지원을 좀 받거나 1년 정도 경험살이를 하면서 집을 구입하시는 게 좋다. 네. 이건 뭐 전원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 전북의 다이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잠깐 나오기도 했는데요. 시골은 텃세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하나, 둘, 셋. 이건 세 분 3대 3으로 엇갈렸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은 텃세 때문에 자리 잡기가 중간에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총장님은 내려놓고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다. 텃세 때문에 자리 잡기가 쉽지 않다. 시골 인심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바라보는 그 주민분들, 원주민들의 시선은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말씀을 정확하게 사실 근데 서선아 대표님 같은 경우는 고향으로 내려오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외진이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네, 맞아요. 실제로 완벽한 외진이라고 바라보는 시선을 원주민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게 원주민과 뭐 외지인들의 그 시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살았던 그런 환경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로 이게 사실 그냥 정말 정이 많고 이제 그런 시골의 문화들을 이렇게 왜 이제 도시민들은 이해를 못하고 또 이제 시골 분들은 그 도시민들의 너무 굉장히 자유분방한 사고 방식과 그런 것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사실상 텃세를 부리는 게 아닌데 이게 텃세라고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예. 아울러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그 마을의 분위기에 맞게끔 노력하는 모습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사실 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지인이 들어온 곳 반갑기도 하지만 어떤 문화 차이, 삶의 방식 차이가 있어서 선뜻 반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김지영 대표님 있는 곳 다운타운에서도 좀 교육도 하고 함께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와서 그러니까 텃세에 대한 걱정을 하고 왔죠. 어느 지역이나 이제 처음 낯선 곳에 가는 거니까. 근데 의외로 너무 이렇게 잘 받아주셔서 이게 전북만의 특징인지 아니면 이제는 좀 정서가 좀 달라졌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게 문화적 차이나 정서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좀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이거는 뭐 일방적인 텃세나 무작정적인 뭐 배제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서로 상호 간의 어떤 문화나 어떤 그런 성장 배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차이를 서로 좀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영 부부는 뭐 전혀 유익하지 근데 제가 X를 들기는 했지만 텃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여가지고 그렇죠. 저희는 이제 운이 좋았기 때문에 어르신분들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그러니까는 활동량이 좀 적으세요. 그러니까는 좀 이렇게 참견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가 뭐 감이라도 챙겨주시고 하시는데 제 지인분들을 또 들어보면은 어떤 분은 이사 오자마자 그 지원금을 내라고 마을 지원금을 내라 해서 300만 원 내라고 이렇게 해서 좀 스트레스 받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어떤 이제 담양으로 귀촌을 한 친구 같은 경우는 시도 때도 없이 이제 오시는 거야. 젊은 것들이 어딜 싸돌아다니냐, 농사도 안 짓고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줘가지고 이게 텃세라는 게 내가 어디 동네를 가든지 뭐 원해서 여긴 텃세가 없는 동네야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운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생활을 어디까지 맞아요. 인정할 것인가. 근데 젊은 사람들은 좀 이렇게 노출하고 싶지 않고 간섭받기 싫은데 옛날 동네는 누구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 것까지 다 아니까 네. 친근함의 표시일 수 있는데 또 젊은이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과도한 관심과 간섭이 부담스럽다. 그런 거를 좀 적절하게 네, 잘 조율하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사실 이주민이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생계, 두 번째가 관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도시 못지않게 더 중요한 부분이 관계이고 세 번째가 이제 공간. 아마 같은 맥락의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서로 노력해야만 된다는 그런 말씀. 네.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6분과 함께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는데 시간이 뭐 부족할 정도입니다. 더 많은 이야기, 다양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대안도 모색해 볼 그런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여기서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편안하게 웃으면서 이야기한 내용 속에서 대안은 충분히 가능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찾았던 것 같아서 부족하신 말씀들은 마무리 발언에서 좀 더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컬 내일, 정말 그 내일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남 총장님이 맨 마지막에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운이 좋은 우리 이미영 기자님. 네. 이렇게 운 좋게 귀촌하고 운 좋게 재미나게 살고 있는데요.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부르고 기자단을 하는 것도 여기에 왔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제가 광주 살았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서 갑자기 전북을 알리고 싶다는 생각도 가졌고 그러면서 지금 블로그 기자단 활동도 하고 있는 건데 저는 남들이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대로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지금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이대로만 그냥 무조건 산다면 아직까지 친구들한테도 노년에라도 이사 갈 생각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실례지만 연령이 어떻게? 30대 후반. 30대 후반이 많은 것을 알려 하시네요. 30대 후반입니다.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계속 저는 아직까지는 계속 이 김제 매력을 느끼면서 계속 살고 싶어요. 징계멍게 이 김제 너른 들판의 그 좋은 기운을 우리 이미영 부부가 다 가득 안고 사시는 것 김제가 같아요. 내일부터 인구가 좀 늘어나요. 김제도 인구 소멸 지금 심각합니다. 네. 시단인데 김제 결혼 축하금이 1,000만 원입니다. 시 단위 중에 출산 그 지원금이 제일 화려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출산 지원금도 김제가. 어마어마하고요. 이번에 재난 지원금도 어마하게 받습니다. 100만 원씩을 받으시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출산을 하시기 네. 여기서 이제 많은 조언을 듣고 이제 노력을 하려고.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전정희 센터장님 하실 역할이 좀 많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사실 그 인구 문제는 굉장히 복잡하게 한 문제들이 얽혀 있어서 어떤 하나가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는 일도 필요하고, 또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일도 필요하고, 또 이제 외지에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일도 필요한데, 그 각각의 이제 필요에 따라서 뭐 소용되는 일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육의 문제라든가 주택의 문제라든가 일자리의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숙제로 가지고 가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그 일자리가 부족하다라고 늘 생각만 해왔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구나. 청년들이 지역에 와서 그런 하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오늘이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청년들이 전북을 찾는 그런 날이 곧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울러서 우리 전정희 센터장님처럼 여성이 국회도 입성을 좀 많이 해서 전국에 여성의 목소리도 좀 많이 내는 그런 여성들도 좀 많아지시길 바라는 마음도 가지게 됐습니다. 우리 서선아 무작정 농부 대표님. 네. 일단은 지역은 수도권에 비해선 경쟁과 좀 경쟁은 적고 기회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젊은 사람들이 꿈을 펼쳐볼 수 있는 충분한 무한의 공간인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지역에서도
그분들을 맞이할 만한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자체에서도 움직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운타운처럼 또 저희 무작정 농부처럼 그 각자 주민들이 다른 외지인들을 받아들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속으로 같이 들어가서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뭔가 꼭 거기서 아니어도 되니까 거기서 꼭 정착하지 않아도 되니까 일단은 한번 와서 지역과 함께 같이 좀 숨을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 전라북도로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영 다음타운 완주 대표님. 저도 이제 뭐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지역이 부족한 게 사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좀 다르게 해석을 하자면 또 다른 도전과 실험의 기회들이 더 많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지역에 있는 청년들 혹은 도시에 있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많이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청년에게만 뭔가를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도 청년들을 환대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우리가 좀 함께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전북 백인의 앞바다의 안정진 강사님. 네. 오늘 방송 끝나면 아마 전국에서 전북으로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북 도민들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전북 전주가 비빔밥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좋은 거를 다 비벼야 되거든요.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의 장점이 또 많거든요. 그거를 비볐으면 좋겠어요. 우리 것만 좋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외부에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비볐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게 진정한 비빔밥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래 꿈을 의심케 하는 마지막 발언. 거창합니다. 아무튼. 네. 하지만 진심입니다. 네, 진심입니다. 사실 버무려야 됩니다. 예. 예. 외지인과 우리 정착민들이 함께 버무려서 전북의 장점을 시너지화하는 거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이러한 로컬 레일을 기획해 주셔서 사실 뭐 방송을 하는 저도 지역민으로서 진행자로서 상당히 감사의 말씀드리고 이런 토론회가 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우리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님의 말씀 마무리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다 좋은 말씀. 이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를 넘어서서 200% 300% 달성을 한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나중에 전북에 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그다음에 만경평야도 어릴 때 교과서에서나 듣던 거 오래간만에 듣게 됐고요. 그 넓은 그 들판이죠. 네. 들판 그러니까 논이죠, 논. 네. 그죠? 네, 보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누가 섭외를 하셨는지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이야기, 고민 이야기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게 아까 한 번이 아니라 좀 계속 시리즈로 이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한번 노력을 해볼 거고요. 네, 네. 무엇보다도 오늘 사회를 잘 봐주셔서 80분, 90분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또 그러니까 청취해 주시고 또 보시는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특히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들께 성원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회자 칭찬은 편집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 말 이제 다 알고 있는 현실입니다만 그 중심의 인구 감소, 저출산, 또 인구 유출 이것이 곧 지역의 위기로 이어진다는 오프닝에서의 말씀을 우리는 80분간의 대화를 통해서 희망으로 다시 승화시킬 수 있는 그 대안까지 찾아봤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는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처한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함께라는 공동체라는 그 이음으로써 그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전북에서 열린 지역 정착 생생 토크 로컬 내일 이 방송도 큰 의미가 있고 파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터놓고 말합시다에서도 앞으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희망 가지면서 오늘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인구보건복지협회 박기남 사무총장, 그리고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의 전정희 센터장, 인구보건복지협회 전북지회 안정진 인구교육 강사, 완주 청년마을 다음타운의 김주영 대표, 무작정 농부 공동체의 서선아 대표, 그리고 전라북도 블로그 기자단 이미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터놓고 말합시다는 다음 주 일요일 오후 5시 5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함윤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